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 풀어보는 모두의 논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경희대학교 합격인증 통해서 경희대학교의 논술은 어떻게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합격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자, 경희대학교 문제는요,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, 일반적인 인문의 유형이 있고, 인문 사회의 유형이 있습니다. 자, 인문의 영역은 솔직히 인문 논술이에요. 그러니까 문제는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. 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뭐 부족하다,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, 문해력이 좀 따라주시는 분들은 부족하지 않으실 것이고, 문해력에 있어서 뭐 난 비문학을 푸는데 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친구들은 좀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. 자, 두 번째 유형은 인문 사회 유형인데요. 문제가 세 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요약하고 분류를 시키는 문제고요. 두 번째는 기준 제시문 바탕으로 대상 제시문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그 확률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 비례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22학년도 문제를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수학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시사점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3번 문제가 원래는 수학 문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생겼네요. 하나는 이제 작년과 같이 수학 문제를 풀 것이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그 모의논술 나온 것과 같이 일반 사회 문제, 그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될 것이냐, 이제 그 차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생겼고요.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모의논술을 보니까 이 대상 제시문의 개수가 좀 늘어났어요. 그러니까 기준 제시문이 있었고 대상 제시문 1, 2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모의논술을 보니까 3개가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준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상 제시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도 자, 경우의 수가 늘어나니까 좀 연습 양이 좀 늘어나겠죠. 그래서 인문 논술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하는 방식으로 2번까지 준비하고 3번 문제는 경우의 수가 두 개니까 뭐 둘 다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준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. 이게 경희대 논술의 22학년도를 합격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는 11월 달 셋째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보죠.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실도 좀 어려웠고 문제의 논술의 그 날짜도 좀 밀렸어요. 그래서 12월 달에 시험을 봤죠. 수능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주말에 시험을 봤었고요.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중순에서 말경에 이제 합격이 떴습니다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를 보지 않고 인문 논술을 봤어요.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,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는 제가 지웠고, 자,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. 이렇게 나왔어요. 저 선생님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이제 인증샷이고요. 자,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대화의 양상을 봤을 때,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. 근데 합격을 했어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. 이 친구가 어떻게 만났냐면, 처음에 만나게 된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지방에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 논술학원이나 국어학원이 없는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좀 그 논술을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한 지역이라서 저랑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. 그래서 시험 기간, 준비 기간은 이제 6월 말경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비슷하네요. 6월 말경에 시작해서 매주 한 번씩 수업을 했고 초반에는 이제 제가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8월경부터는 좀 모의논술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.
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8월 정도에는 좀 내용 자체는 잘 쓰고,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을 좀 자주 썼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술어를 씀에 있어서 뭐 볼 수 있다, 뭐 해석할 수 있다, 이런 이제 단조로운 어미를 극복하고 뭐 배제할 수 없다라든지 뭐 그럴 수 있다, 뭐 이런 뭐 배제할 수 없다, 뭐 포함시킬 수 있다, 이런 좀 다채로운 어미를 좀 자주 사용을 했고, 9월경에 이르러서는 정말 그 논지를 서술하는 그 단어들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역시 이렇게 합격을 했죠.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축하한다고, 재수생이었습니다. 재수생. 그리고 공식대로 쓰면 된다고 했잖아, 넌 잘 쓴다라고 이제 축하하는 카톡이 있죠. 네, 경희대학교 논술은요, 약간 그 공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. 왜냐면 문제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형식이, 그 기본적인 형식을 먼저 배웁니다. 그 다음에는 이 기본적인 형식을 벗어나서 나만 쓸 수 있는 특별한 표현들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나만 쓸 수 있는 창의적인 표현들을 좀 찾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그 시작했던 기본 형식을 금방 익혔고,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잘 따라온 친구였거든요. 다음 장을 좀 볼까요? 자, 그래서 이제 인증한 합격 인증서입니다. 자, 통지서. 자,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겁니다. 그리고 이 학생은 경희대학교 21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. 라고 해서 이제 경희대 총장 이제 증인이 딱 찍혀 있죠. 자,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건 바로 이 인증서일 겁니다. 이 통지서. 예, 이 통지서는요, 뭐 정말 노력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. 자,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희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한 학교가 좀 있긴 있었어요. 경희대학교 유형으로 본다면 이제 건국대학교 1번 유형도 뭐 완전히 다른 유형은 아니고, 그리고 중앙대학교 문제,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문제 모두 다 그래도 이제 경희대하고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, 재작년 그리고 재재작년까지 포함시킨다면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 복수다반, 그 복수 합격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어요.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없어집니다. 그럼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면, 정말 내가 힘들여서 노력을 투자해서 시간 투자하고 매주 한 번씩의 연습량을 투자를 하고, 그리고 그걸 고쳐 써보고, 이런 친구들은 합격을 했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의 찐 경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요. 너 정말 잘했다 라는 이제 저의 답변이 있었네요. 자, 이 친구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합격을 했느냐. 자, 초반에는 일단은 경희대학교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고, 그 형식을 스스로가 쓸 때 익숙하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. 두 번째 목표는 기본적인 형식 더하기 플러스 알파의 영역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, 기본적으로 맞추는 형식의 답안지가 모든 점수를 다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모든 내용,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답한다, 이건 당연한 거고, 당연히 맞추는 건 뭐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, 기본적으로 맞추는 건 당연한 거 플러스 알파,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정말 우리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, 그리고 단어군도 굉장히 잘 형성돼 있다, 그리고 이 학생만의 창의적 표현들이 몇 군데 드러나 있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전달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. 자, 3단계에서는 모의논술 과정이라고 하는데요. 실제 모의논술이라고 하는 건 진짜 시간하고